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 대한 앱 실행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만들 모든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잘 확인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SDK 관련한 여러 버전 이름에 대한 확인을 좀 해두려고 합니다. 한 SDK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버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해 정해 봅시다. 먼저 코드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안드로이드 플랫폼 개발사에서 안드로이드 특정 플랫폼을 개발하는 동안에 내부적으로 불려지는 소위 애칭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비공식적인 버전 이름이긴 하지만 보통 디저트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서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을 할당하고 있다 보니까 다소 친근하게 다가오게 되어서 대외적으로도 공개하고 있고 또 초기에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널리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여러 버전이 혼재되어져서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다소 덜 사용되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다만 공식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버전을 나타내는지 다소 좀 모호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실제 여러 개의 세부 버전이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을 구입하러 매장에 간다라고 했을 때 단말기 판매사에서 이 단말기는 어떤 버전을 지원한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안드로이드 SDK에 대한 정식 플랫폼 버전은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는 실수 형태로 나타내어지는 버전이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15.0, 안드로이드 16.0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이름이죠.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서적에서도 보면 이 서적은 안드로이드 15.0 지원이라는 형태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해당 버전에서 실행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진 그런 서적이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사용했던 디저트 이름을 갖고 있는 코드명보다 버전 구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고 마이너 버전의 업데이트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5.1이라든가 15.2 이런 식으로 마이너 버전까지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식 버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다만 플랫폼 버전은 일반 사용자들이 기억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주로 개발자들에 의해 사용되어져서 개발자 버전으로 취급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안드로이드 SDK에 대한 API 레벨 값이 있습니다. 보통 프로그램 소스 코드 내부에서 각각의 버전들을 구분을 할 때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8.0과 8.1이 똑같이 오레오다 할지라도 안드로이드 8.0인 경우에는 API 레벨 값이 26이고 안드로이드 8.1 같은 경우에는 API 레벨 값이 27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버전입니다. 보통 소스 코드에서 안드로이드 SDK에 대한 버전들을 비교하고자 할 때 이렇게 조건문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어지는데 보통 비교 연산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정수 형태로 기술되어지는 버전입니다. 다만 소스 코드를 다루는 사람이 개발자이다 보니까 역시 플랫폼 버전과 더불어서 개발자 버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코드명을 가지고 주로 명칭을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플랫폼 버전이나 API 레벨 같은 것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인지 또 이 프로그램은 최소 어떤 API 레벨이 있어야지만 동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지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어지는 이름들이니까 좀 잘 확인해서 기억해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DK 버전과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미니멈 SDK, 즉 최소 SDK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필요한 최소 SDK 사양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소 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SDK가 이 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SDK 버전을 아주 낮게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1.0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SDK 1.0 이후의 모든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다 동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내 프로그램을 작성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소위 하위 호환성이 높아져서
많은 종류의 단말기들을 소화할 수 있는 앱을 작성하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위 호환성을 너무 넓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최신 API에서 추가되어진 최신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초창기에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추가되어진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호환성을 떨쳐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를 내가 커버할 것인지 앱 개발 단계에서 결정을 해주고 프로젝트에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뉴 프로젝트 마법사에 가보면 다음 항목을 통해서 SDK 버전별로 얼마나 많은 단말기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통계 자료가 그림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최소 SDK 부분을 안드로이드 API 레벨 24 버전을 설정을 하게 되어지면 전체 단말기의 대략 98.6% 정도 되어지는 단말기들을 커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이 부분을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직접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 예제들을 작성을 할 때 요구되어지는 최소 SDK 값을 기본 값인 API 레벨 24 정도로 설정을 해 놓으면 현존하는 단말기의 98% 이상을 커버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값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해 가겠죠. 그렇다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단계나 혹은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에 설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에서 다루는 예제를 다룰 때에는 호환성이 문제가 될 만한 예제를 다룰 일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특히 타겟으로 삼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작성할 것이기에 한번 작성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다른 버전으로 옮겨가면서 실행을 해볼 일들은 없겠죠. 따라서 이 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사실상 무시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 제대로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해서 마켓에 배포한다라든가 혹은 실제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단말기를 통해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 깊게 설정을 해서 사용해 줘야 될 것입니다. 최소 SDK 버전과 별개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타겟 SDK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대상으로 삼는 주로 사용되어질 SDK가 어떤 버전이냐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는 것인데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주로 테스트할 대상이 되어지는 단말기에 SDK 버전을 지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상위 버전의 SDK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SDK라는 것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면서 새로운 기능만 추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을 위해서 변화되어진 정책들이 적용되어지거나 혹은 이전 SDK 버전의 일부 오류 같은 것들이 수정되어지는 내용들도 포함되겠죠.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최신 버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버전을 지정을 하면 무난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아주 오래된 어떤 특정 단말기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이 동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특정 버전의 SDK가 설치되어진 에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서 구성을 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타겟 SDK 역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진 최신 SDK 값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봅시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최소 SDK 값은 이 항목을 통해서 직접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단 생성되어진 프로젝트에서 최소 SDK 값이나 타겟 SDK 값을 수정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 왼쪽에 안드로이드 뷰의 앱이라는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래쪽에 오픈 모듈 세팅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게 되어지고 이 모듈스라는 항목의 앱 밑에 디폴트 config라는 항목에 가보면 타겟 SDK 버전이나 미니멈 SDK 버전을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추후 프로젝트를 생성한 이후에 해당 정보들을 수정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값을 바꿔주고 적용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관계되어지는 여러 가지 설정 정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즉 C 언어나 자바 프로그래밍처럼 메인 함수 안에 어떤 정보들을 기록할 것이라 라든가 하는 정책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함수는 프로젝트 기본 설정 안에 숨기고 대신 프로젝트 정보 구조 안에 하나의 XML 형식의 파일로 보통 XML이라고 한다면 웹 문서와 비슷하게 각각의 태그들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명확하게 또 구조적으로 또 표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는데 이 android manifest.xml이라는 파일 안에 현재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기본 설정들을 구성하고 있는 정보들을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초기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을 때 생성된 정보가 자동으로 기술되어질 것이고 추후 프로젝트를 초기에 설정한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정을 하거나 혹은 어떤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하는 일이 필요할 때 이 파일의 내용을 바꿔줌으로써 변경 효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구성을 보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 하나의 액티비티가 포함되고 있고 그 액티비티 코드는 메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보통 XML이라는 문서는 웹 문서와 같이 어떤 하나의 문서를 구조적으로 표현해주는 하나의 표준 형식인데 보통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웹 문서, 즉 HTML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공부했었다라고 한다면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사실 HTML도 XML 문서의 한 부류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꺽쇠로 둘러싼 태그들이 있고 그 태그 안에 이름 이퀄 값의 형태로 값들을 지정해 줌으로써 각각의 태그에 대한 세부적인 속성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 표준화되어진 문서 작성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액션이라는 태그가 있는 것이죠. 또 intent filter라는 태그도 있고 activity라는 태그도 있는 것입니다. 태그의 시작은 요 꺽쇠 괄호를 통해서 시작해서 이 꺽쇠 괄호로 닫아지는 것이고 하나의 태그는 다른 태그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계층적인 구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시작 태그와 슬래시로 시작되어지는 마침 태그로 구성되고 있는데 때때로 시작 태그와 마침 태그를 따로 갖고 있지 않은 단일 태그 같은 경우에는 시작 태그만 기술하고 끝에 슬래시 꺽쇠 괄호를 닫아줌으로써 마침 태그가 없으니까 찾지 말아라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액티비티라는 요소 안에 가보면 현재 android name이라는 속성의 값이 메인 액티비티로 설정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액티비티의 이름이 메인 액티비티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환경 안에서는 비코드적인 자바 코드가 아닌 비코드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리소스들 또 자원들을 XML 문서를 통해서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XML 문서를 자주 접근하게 될 텐데 사실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최근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XML 문서를 좀 더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변환해서 보여주는 툴들을 내장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XML 문서를 일일이 수정해야 될 필요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습 초기에는 XML 문서를 직접 수정하거나 작성하기보다는 각종 그래피컬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편집기를 통해서 수정을 해 나갈 것이고 조금 익숙해져 간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그래피컬한 에디터를 통해서 일일이 마우스로 선택하고 수정하고 하기보다는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XML 문서를 직접 수정하는 일이 더 편해져서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방법 중 어느 한 방법만 고집하기보다는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혼용해서 사용해 가면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안드로이드 앱 실행 환경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안드로이드 SDK 버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코드명이나 플랫폼 버전 그리고 API 레벨 값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최소 SDK 항목과 타겟 SDK 항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설정하는지 살펴보았고, 프로그램의 시작점과 또 프로그램의 각종 기본 설정들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매니페스트 파일이 XML 파일 형식으로 프로젝트 내에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